오비탈에 대해서 개념을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자에 대해서 모델이 원자 모형이 많은 발전을 했죠. 돌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톰슨, 그 다음에 톰슨의 제자인 러더퍼드, 그 다음에 이제 보호로 넘어오죠. 여기 보호 이후부터 이제 현대적인 원자 모형이 시작되는데 뭐 양자역학의 시작이 이제 슬슬 됩니다. 그러면서 현대적인 모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현대 모형을 전자구름 모형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전자구름 모형이라는 건요, 전자는 확률적으로 존재한다, 요 얘기입니다.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건요, 만약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2차원 공간이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고전적으로는요, 전자는 이곳 어딘가에 여기서 이렇게 존재해야 됩니다. 요게 고전적인 전자예요. 전자가 여기 있든 아니면 여기 있든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혹은 전자가 이렇게 어떻게 이동하고 있든 뭐 전자의 속력도 정해져 있고 위치도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고전적인 전자의 형태죠. 근데 현대의 양자역학적인 개념을 적용해 보면요, 물론 이 끝에 요 끝에 요 끝에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 0이겠지만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일정하진 않아요. 뭐 일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통 파동 형태로 전자의 어떤 이것도 좀 확률로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좋겠네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전자라는 건요, 어떤 곳에 있다가 아니라 어떤 곳에는 몇 퍼센트의 확률로 존재한다, 요게 있다는 거예요. 요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요 확률에 따라서 우리가 관측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 관측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 전자의 정보를 확인한다, 요거거든요. 근데 확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호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전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 확인이 어떻게 되는 순간 이 확률이 존재하는 어떤 곳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뿅.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요 뿅 나타나는 요 구간만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이 가능성들이 딱 하나로 나타나 버렸네요. 요게 이제 현대의 전자입니다. 이 전자는요, 관측 전에는 이렇게 파동 형태로 존재하다가 관측 후에 이 파동이 존재하는 곳, 이 파동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전자의 확률에 대한 데이터예요. 이 확률이 존재하는 곳, 어떤 곳에 여기 뿅 나타나는 거죠. 뿅. 자, 그래서 이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을 우리가 나타내는 이 확률 공간을 보통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비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오비탈의 대략적인 뜻은 뭐 이런 의미인데, 이제 이 오비탈의 에너지적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에너지적 관점에서 오비탈은 되게 단순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기존의 전자 껍질을 조금 더 세분화했다, 이게 끝이에요. 자, 우리가 1번 껍질, 2번 껍질, 2번이라고 3번 쓰고 있죠? 3번 껍질, 이렇게 껍질이 있다고 해볼게요. 수소의 경우에는 어때요? 1번 껍질에는 전자가 하나, 둘, 두 개 들어갈 수 있고요. 2번 껍질에는 최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수소는 전자 보통 1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3번 껍질은 몇 개 들어갈 수 있죠? 좀 많아요. 그치? 1번 껍질은 전자 최대 2개까지 공간이 있고요. 여긴 최대 8개, 여긴 최대
1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공식이 2n 제곱 이렇게 되긴 해요. 각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2n제곱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수소의 경우에는 각각 껍질마다의 에너지가 조금씩 다른데 그래도 같은 껍질이면 에너지가 같아요. 1번 껍질의 이 전자는 어느 곳에 있든 에너지 같고요. 2번 껍질에 있는 전자도 어느 곳에 있든 에너지가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건 오로지 수소만 그래요. 수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요, 이 수소가 아닌 다른 원자, 혹은 다른 원자가 아니라도 전자 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요, 이게 항상 그렇진 않아요. 1번 껍질은 뭐 같습니다. 근데 2번 껍질은요, 되게 신기하게 에너지가 낮은 애가 있고요, 에너지가 좀 높은 애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렇지? 그리고 에너지가 낮은 곳에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고요, 에너지 높은 곳에 이 전자가 6개까지 들어가요. 원래는 수소 같은 경우는 여기 8개였잖아요. 2개, 봐봐, 이제는 2개, 6개로 공간이 좀 나눠진 거야. 자, 그리고 n=3일 때 3번 껍질을 또요, 보니까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몇 개? 2개, 6개, 여기는 몇 개게요? 10개. 뭔가 규칙성 보이나요? 2개, 6개, 10개. 우리가 각 껍질마다 에너지가 같을 거라 믿었지만 그건 수소만 그렇고요. 수소가 아닌 나머지 애들은요, 같은 껍질이라고 하더라도 에너지 정도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걸 우리가 표현해 줄 필요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껍질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세부적인 껍질, 우리가 혹은 이걸 붓껍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붓껍질로 나누게 되고요. 이 붓껍질을 결국 우리는 오비탈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에너지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전자 2개 들어간 이 공간들 있죠. 2개씩 들어간 이 공간들을 우리가 s 오비탈이라고 표현하고요. 6개씩 들어간 이 공간들, 이걸 p 오비탈. 다음 10개씩 들어간 이 공간을 d 오비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에너지를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수소의 경우에는 1번 껍질에 s 오비탈 1개가 있고요, 2번 껍질에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3번 껍질에는 s와 p 껍질과 d 오비탈, p 껍질, p 붓껍질, 혹은 d 오비탈, d 붓껍질,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 s 오비탈이 지금 1번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이라고 해서 이건 1s 오비탈, 2번 껍질에 있는 s 오비탈 1s, 2번 껍질에 2s, 2p, 3번 껍질에 3s, 3p, 3d 오비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p 오비탈 좀 보면요, p 오비탈이 6개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6개가 그냥 6개가 아니라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지게 돼요. 전자는 꼭 2개씩 쌍을 이룰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2개씩 쌍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을 하나로 잡아보면요, 6개는 결국 3개로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s 오비탈은 방 하나, p 오비탈은 방 3개짜리, d 오비탈은 방 몇 개짜리로 나누면 될까? 하나, 둘, 셋, 넷, 방 5개짜리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즉 1s 오비탈은요, 방이 하나 있고요, 2s 오비탈은 마찬가지 s 오비탈은 방 하나, 2p 오비탈은 2p 오비탈이 이렇게 3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3개가 오비탈을 3차원적으로 그려보면요, 얘가 방향성 XYZ축으로 나눠져 있게 돼요. 이게 제가 그림을 이렇게 에너지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한 공간에 하나는
X축, Y축, Z축 방향으로 각각 누워져 있는 형태로 방이 나눠집니다. 나눠져서 방이 이렇게 3개로 나눠지게 돼요. d 오비탈은 3개가 아니라 5개겠죠? 그래서 이 3s, 세 번째 껍질을 보면 3s 오비탈 하나, 3p 오비탈이 3개, 3d 오비탈이 5개 있는. 그러니까 1번 껍질은 s 오비탈 1개, 2번 껍질은 s 오비탈 하나랑 p 오비탈 3개에서 총 4개, 3번 껍질은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3개, d 오비탈 5개에서 총 9개의 오비탈이라고 하는 방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방에는 전자가 최대한 2개씩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뭐냐면요. 봐봐요. S 오비탈, SPD 결국 뭐냐? 이 껍질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나눠졌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원래는 2번 껍질이 2번 껍질 1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좀 더 세부적인, 껍질로 나눠졌다. 요렇게 보시고, 그 껍질의 이름이, S, P,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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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렇게 되더라.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비탈의 개념은요 간단합니다. 조금 더 구체화된 껍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구체화된 껍질의 정체는 뭐냐? 전자의 확률 공간,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공간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비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좀 내려봤습니다. 너무 어렵게 물론 좀 처음에 이걸 들어보면 이게 무슨 개소리야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교재를 꼭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읽어보시고 제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해 보시면요 조금 더 깊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